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현대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복하고 나서 3년간 정부 수립될 때까지 역사를 봤고, 지난 시간에 정부 수립되고 난 직후에 추진했던 두 가지 과제가 있었죠. 친일파 처단, 그 다음에 농지개혁. 일승일패라 그랬죠. 친일파 처단은 잘 되지 않았지만 농지개혁은 꽤 성공적이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남한, 북한에 각각 따로 정부가 세워진 지 2년 만에 일어났던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전쟁을 하고 나서 갈라진 게 아니고 이미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맞짱을 떴던 게 6.25 전쟁이다. 순서를 보세요. 정부 수립 각각 먼저 되고 나서 6.25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전쟁 공부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늘 강조를 하지만 3단계로 공부를 하라 그랬죠. 어떻게? 배경, 어떻게 됐죠? 왜 일어났지? 이런 것들. 두 번째,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전개가 됐지? 전개. 세 번째, 어떤 영향을 끼쳤지? 전중후죠. 배경, 전개, 결과.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배경, 전개, 영향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자, 배경 첫 번째요. 중국이 1949년도에 공산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 세계사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중국 있잖아요. 지금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1949년도에 국공내전을 통해서 수립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형님이 하나 더 생겼네?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38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지전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한미군 중에 상당수의 군인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한미군이 많이 철수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에치슨 선언, 에치슨 라인, 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에요. 미국 그때 당시 국무장관이 에치슨인데 선을 하나 긋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가 이제 미국 알래스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한반도고 여기가 중국, 여기가 이제 소련, 그때 당시 소련입니다. 일본, 필리핀, 여기가 대만인데 이 선을 하나 딱 그은 다음에 여기가 요 선의 안쪽까지만 우리 미국이 방어를 해줄게 라고 선언을 했던 게 에치슨 선언이고 이 선, 그어놓은 선을 우리가 에치슨 라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선 안쪽만 미국이 방어해줄게. 한반도 방어됩니까? 아니죠. 이 에치슨 라인 밖에 있죠. 대만 방어됩니까? 안 되죠. 바깥쪽에 있죠. 오, 이게 미국이 의도한 건 아니었을 텐데 북한의 기밀성이 오판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이 여기까지만 방어해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남한으로 밀고 들어가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예,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중국의 승인을 받고 결국에 1950년 6월 25일 날 대대적으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6.25 전쟁 여러분 연도를 뭐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만 좀 불안한 친구들은 50년, 요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50년. 정부 수립 48년. 정부 수립되고 나서 2년 후에 전쟁이 시작이 됐다. 누구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요. 낙동강까지 쫓겨 내려가게 됩니다. 엄청난 공세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들어봐서 잘 알겠지만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거짓 방송을 합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사람들이 이제 뭐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군이 도발을 했으나 우리가 거꾸로 평양까지 쳐들어가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방송을 하고 열심히 도망가죠. 한강 인도교까지 폭발을 시키고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말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북한군이 침입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유엔군이 파견이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 남한을 도와주러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낙동강을 기준으로 이제 부산 지역에 있죠. 낙동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방어선을 형성을 하고 공격 방어전, 공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뭔가 전선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거 뭔가 한 방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도 하나 보고 갈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여기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방어선을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한방을 좀 준비를 하고 역전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거꾸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38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 가게 되는데 국군이 처음으로 38선 북쪽 땅을 밟았던 날이 1950년 10월 1일이고 이 10월 1일을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군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북한 백두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 흐르고 있죠. 거의 여기까지 이제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공격과 수비가 뒤바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러다가는 우리 중국까지 공격당하겠는데? 라고 걱정을 하던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이 중국군 참전으로 다시 유엔군과 국군은 대대적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뭐 유명한 철수작전이 흥남철수작전이고요. 저기 보시면은 서울을 우리가 다시 빼앗겼죠. 서울 우리가 처음에 빼앗겼다가 되찾았다가 다시 빼앗기고 대전 정도까지 밀리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이대로는 전쟁 끝날 수 없다라면서 유엔군과 국군이 또 전선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충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멈추게 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대충 요 정도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선이 교착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전쟁을 좀 그만할까? 이렇게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보세요. 51년 7월 달에 시작된 회담이 무려 2년 만에 2년 동안이나 회담이 지지부진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2년 후에야 비로소 정전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길게 협정을 했을까요? 협의를 했을까요? 2년 동안 뭔가 얘기가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문제가 포로 송환 문제예요. 이때 당시에 소련은 뭘 주장을 하냐면은 자동 송환을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자유 송환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소련이 주장했던 자동 송환은 포로를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북한군 포로를 잡고 있을 거고 북한군은 남한 포로를 잡고 있을 텐데 자동 송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동 송환이에요. 북한군 포로는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남한군 포로는 남한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이제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북한군이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면서 남한 지역을 차지했단 말이죠. 부족해진 병력을 남한에서 보충을 합니다. 남한 청년들 또 남한 학생들을 인민군복을 입혀가지고 북한군으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북한군 포로 중에는 사실은 고향이 남한인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자동으로 북한까지 보낸다? 이거 뭔가 좀 불합리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반대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북한 지역으로 쭉 차지했던 지역이 시기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도 부족해진 병력을 북한 주민들로 이제 충당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북한군이 잡고 있었던 남한 병사들 중에는 이제 반대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이제 그런 또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풀어주기 전에 물어보자. 야, 너 북한 갈래? 아니면 남한 갈래? 아니면 제3국가 갈래? 이렇게 물어보고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포로를 교환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2년 동안이나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때 당시 이승만은 미국의 허락도 없이 이 정전회담에 반대하면서 반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리게 됩니다. 반공포로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북한군 포로를 미국의 승인 없이 풀어줬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이랑 어떤 친구랑 이 빵을 어떻게 나눠 먹을래? 라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낼름 이 빵의 절반을 갖고 도망가 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상당히 황당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황당합니다. 지금 소련이랑 잘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먼저 석방을 하면서 거의 이 회담이 결렬될 뻔합니다. 자, 어쨌거나 잘 진행이 돼서 2년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휴전선이 군사 분계선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38선이랑 좀 느낌이 다르죠. 38선은 그냥 직선인데 휴전선은 어떻게 돼 있죠? 동해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밀고 올라갔고 서해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밀려 내려온 이렇게 좀 비스듬한 그런 모습의 휴전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영향 한번 볼까요? 인적 물적 피해 당연히 많았겠죠. 상호 적대감도 상당히 심해졌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게 정치적으로는 남북한 독재 체제가 강화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요. 남한에서는 이승만 반공주의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조금만 김일성에 좀 불편한 얘기를 하면 야, 너 미군 앞잡이지? 이러면서 숙청당하고 남한에서 조금만 좀 평화, 북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야, 너 북한 빨갱이지? 이러면서 또 뭐 이제 잡아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죽임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잘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주한미군.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근거가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야, 니네 나라 지켜주는데 돈 좀 더 내.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한편 이때 당시에 군대를 파견했던 중국의 위상,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또 안타까운, 우리에게는 좀 열받지만, 뭐 일본 입장에서는 좋았던 일본 경제가 또 살아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 기지로 미국이 일본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본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뭐 배우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원자폭탄 맞고 2차 세계대전에 항복을 해버리잖아요. 거의 폐허가 되거든요. 거의 뭐 다시 농업국가 신석기 시대로 돌아간 그런 아주 폭망한 그런 일본이었는데 6.25 전쟁 때 미국에 의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6.25 전쟁 여러분 배경, 전개, 영향 이렇게 좀 잘 나눠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말하자면 이 지도, 전선의 변화도 여러분이 순서대로 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